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3년 7월에 설립돼서 1997년 7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소재 생산 전문 기업으로 2차 전지 음극 집전체에 사용되는 동박 등을 생산하는 모빌리티 소재 사업, 반도체 공정 소재를 생산하는 반도체 소재 사업, PET 필름을 생산하는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PO 등을 생산하는 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SK 넥실리스, SK PIC 글로벌 등이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모빌리티 부문 18.8%, 인더스트리 부문 34%, 화학 부문 44.6%, 전자재료 12.4% 등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3,960억 원, 영업이익 4,645억 원, 당기순이익 3,33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7.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9.9%, 당기순이익은 367.3%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동박 사업의 고성장과 화학, 필름 등의 기존 사업의 영업 호조로 실적이 개선됐고 기술 매각 등에 따른 매각 차익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SKC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회사 주요사항 보고서 자기 주식의 취득 결정 공시를 발표했는데 공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이 끝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 결정입니다. SKC가 SKC의 자금으로 SKC의 주식을 취득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취득 예정의 주식 수는요 189만 3,415주입니다. 전체 취득 예정 금액은 1,662억 원 규모입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요 2022년 10월 11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취득의 목적은요 주가 안정화를 통한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취득 방법입니다. 장내 매수입니다. 해당 사항 더 보도록 하죠. 취득 전 자기 주식의 보유 현황은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가능 내 198만 7,880주, 현재 5.25포인트의 이 자기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189만 3,415주를 최종 취득하게 되면 전체 SKC의 자기 주식 취득 비율은 10%대로 유추해서 되는 상황입니다. 기타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예정 금액은 이사회 결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취득 예정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고 향후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실제 취득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유 예상 기간은 최종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최대 매수할 수 있는 주문 수량은요 18만 9,341주인데 최대 매수 가능한 수량 18만 9,000주인데 내년 1월 10일까지 예상 취득할 수 있다. 취득 기한에 따라서 일별 최대치로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18만 9,000주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 내용은 좀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주주가치, 주가 안정화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89만 3,000주의 전체 발행 주식의 5%대에 해당되는 주식을 취득한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SKC가 주가의 안정화를 위해서 자기 주식 취득 결정 공시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게요. 네. 보통은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하락장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주식 취득은 이 주가 안정화,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데 오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 8.5포인트 하락을 좀 해주고 있죠.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고려를 좀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금요일 회사가 자기 주식의 취득 결정을 공시한 이후에 한국경제발 보도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보도를 보고 굉장히 좀 이 분노감을 좀 이 표출 못해서 좀 너무 화가 났는데 이게 정정의 정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기사 원문도 좀 잘 찾아지지도 않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좀 수정된 내용 하에서는 다소 좀 완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주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동박 이 공급처를 일진 머티리얼즈로 바꾼다. 이게 1차 보도. 네. 2차 정정은 관계자 측의 전언에 따르면이다
라고 또 인용 보도가 됐어요. 처음에 부회장 발언이라고 했다가 다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관계자 측에 따라서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다. 지금 전량 일지 머티리얼즈에 준다라는 이 표현이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다. 결국의 내용에서는 SKC가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어떤 피해가 예상된다. 일지 머티리얼즈의 어떤 수혜가 예상된다. 그런 뉘앙스로 좀 보도가 됐어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직 일진 머티리얼즈는 롯데케미칼이 최종 인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인수 이후에 롯데케미칼이 과감한 공격적인 투자, 3조 원대 투자를 단행한다고 하는데 생산 캐파를 고려했을 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량을 전체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즈에 모두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없습니다. 동박의 생산량 관점, 생산량의 관점에 대해서 이원화는 제품의 이원화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이 단일 공급처에 모든 수주 물량을 주지 않아요. 최소 3군데 이상의 골고루 납품처를 분산합니다.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이유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 첫 번째. 두 번째, 만일 사태에서 너무 독과점적인 어떤 지위 하에서 수주 물량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부각됐을 때 생산의 차질로 가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공급처에 대해서 너무 비중이 높거나 점유 비중이 높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처를 다소 이원화하거나 다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SKC의 경우에는 전량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향의 비중이 좀 사실 큰 것은 맞지만 네. 이게 공급처의 다변화가 있다고 해서 언론의 보도처럼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수혜 효과가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에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해야 되는데 기자가 너무나 대책 없이 제가 볼 때 쓴 거예요. 생산량에 대한 캐파, 전체적인 생산량, 수주 물량에 따른 어떤 소화율도 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주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SKC 역시 기존에 투자했던 말레이시아 공장이 언제 가동되죠? 2023년도에 가동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이 될 텐데 여기서 SKC가 공급을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공급처의 다변화는 있지만 이 공급처의 다변화에 따른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수혜 부분도 최소 2년에서 3년 이후에 부분적인 물량이 이동되는 것이지 당장 이동된 효과는 아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듯이 언론 보도 내용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을 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내용이 옮겨가면서 점점 팩트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공시를 통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다변화를 꾀한다고 해서 물론 SKC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뉴스일 수는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매출처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SKC 입장에서도 매출처를 조금은 더 확대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KC가 계열사인 SK 넥실리스의 동박 공장 증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SKC FT홀딩스의 유상증자에도 참여를 했다고요. 네, 9월 30일자 공시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 공시를 발표했는데 전체 950억 원 규모의 SKC FT홀딩스 주식회사에 출자를 결정했는데 이게 신설법인의 투자가 아니라 SKC FT홀딩스가 SK 넥실리스의 지분 100%를 또 보유하고 있죠. 여기서 950억 원 규모를 출자했다는 것은 말레이시아 공장의 전체적인 어떤 증설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즉 SK 넥실리스에 직접 투자한 것과 다름이 없는 투자의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현금 취득이고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함인데 현재 2023년도 상반기에 말레이시아 공장이 본격적인 좀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캐파를 보다 더 증설하는 증설 투자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2023년도부터 본격화된 이 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어떤 대응 효과다라고 좀 판단해보고 지금 2023년도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을 좀 필두로 해서요. 지금 폴란드 공장은 2024년도 가동을 좀 목표로 하고 있죠. 전체적인 SK 넥실리스의 동박 캐파는 지금 현재 4만 5천 톤에서 한 5만 톤 규모인데 내년에는 전체 10만 톤 규모의 생산 캐파를 보유하게 되고 2025년도 목표치가
전체 25만 톤을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제적인 투자 이후에 충분한 시생산 양산을 걸쳐서 납품 효과를 좀 가져간다는 기간적인 어떤 투자 시기라는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와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일진 머티리얼즈도 충분히 동박 글로벌 4위의 기업은 맞지만 네. 생산 캐파가 당장 뚝딱 나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선제적 투자가 롯데케미칼의 인수 이후에 2023년도부터 가시화된다면 2024년도부터 부분적인 시생산 내지는 양산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캐파를 SK 넥실리스의 전체 수요량을 따라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아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의 공격적인 투자가 있지만 SKC도 역시 뭐가 있죠?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의 어떤 매각 효과, 1조 6천억 원의 규모 이 대금을 전량 동박 사업에 재투자한다라고 좀 밝힌 만큼 공격적인 투자 하에서도 이미 선투자돼서 운영되고 있는 관점에서는 SKC의 점유율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SK 넥실리스한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생산 캐파로만 따진다면 SKC가 월등히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동박의 캐파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25만 톤까지 늘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SKC가 단연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2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살짝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다시금 실적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SKC의 실적의 추이는 어떤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반기보고서 실적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지난 반기 1조 5,71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금번 반기에는요 2조 1,9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지금 이 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2,423억을 좀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193억 대비 소폭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기 때문에 누적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효과는 큰 폭의 효과보다는 다소 2분기에 감소 효과가 좀 있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동박 사업의 어떤 성장세는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학 사업 부분, 기타 사업 부분의 어떤 수익성이 감소된 효과로 인한 어떤 2분기 실적 기조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지금 회사의 주요 제품 서비스 내용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회사의 전체 매출 포지션 비중은 2차 전지 소재, 자 동박이라고 불려져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18.8포인트, 그리고 인더스트리 소재가 34포인트, 화학 부분이 44.6%, 전자재료 12.4%, 기타가 4.9포인트로 좀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죠.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이 한행컴퍼니에 최종적으로 좀 매각하고 난 이후에 2023년도부터는 중단 산업의 어떤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외형 감소 효과는 있다. 전체 누계 매출액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이 연결 대상 매출액에서 좀 제외가 된다면 외형의 감소 효과는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떤 감소된 어떤 이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의 성장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여기에 전량 재투자된다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은 극히 좀 제한적이다. 이 부분이 3분기 기조 실적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SKC의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화학 사업 부분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수익성이 좀 지속적으로 좀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크게 남지 못하는 장사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전체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변화 부분은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부분의 어떤 변화, 매각 이후부터 저는 궁극적으로는 SKC가 동박 사업을 좀 필두로 사업 구조가 좀 재편된다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도 그렇게 리스크한 부분은 아니다. 지금 실적의 감소 요인을 화학 사업 부분에서 좀 이끌고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의 확장성이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실적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우선 동박이 아닌 화학 등의 기타 사업에서 수익성이 감소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인더스트리 부분의 매각으로 외형 감소의 영향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만 2차 전지 부문에서의 성장성을 고려를 한다면요. 앞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차트를 보면 8.8포인트
좀 하락한 84,400원대. 지금 9월 30일자 83,400원 52주 신저가 좀 갱신을 좀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유 없는 낙폭의 어떤 흐름들 때문에 SKC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 주가의 하락의 원인은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의 매각에 따른 어떤 이유보다는 화학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는, 즉 3분기 실적의 우려감들이 반영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선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의 어떤 성장성을 좀 고려할 때 현재 사업 부분의 다른 사업 부분까지 모두 다 차지하면 안 돼요. 지금 2023년도 이후에 새로운 어떤 사업의 어떤 집중도를 우리가 좀 판단해 볼 때는 지금 매출 포지션의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과 화학 업종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들이 실적 영향으로 좀 좌우된다. 자, 이 점은 리스크는 좀 맞지만 앞으로 커갈 동박 사업의 매출 포지션 확장, 그리고 2023년도부터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에 따른 성장성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충분히 수익성은 회복해 나갈 것이다 라고 좀 전망해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 한국경제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일진 머티리얼즈가 당장의 이 공급처 다변에 따른 어떤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이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 생산량을 고려했을 때 저는 앞으로 3년간 이 점유율도 끄떡이 없다. 3년 이후에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더 좋아지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도 저는 SK 넥실리스의 견고한 성장세, 점유율의 아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이 공급처의 어떤 다변화 부분은 앞으로 수요적인 관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최악의 경우에 전체 뭐 공급 비중을 일진 머티리얼즈에 몰아준다고 해서 SKC의 어떤 수익성이 크게 감소되는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SKC가 보유할 수 있는 공급처의 확대 부분은 생산 캐파의 확대와 맞물려서 수요는 언제든지 다변화될 수 있는 점. 자, 이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내려온 건 맞아요. 지금 추세 구간 하에서는 91,000원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 하단 구간에서 지금 저점을 더 깰 수도 있는 역량은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판도, 시장의 우려감도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은 맞지만 저는 9월 30일자 83,400원 신저가 지지를 해준다면 83,400원을 최종 바닥권이다 라고 판단해 본다면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다. 저는 83,000원에서 85,000원 구간, 83,000원에서 85,000원 구간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비중 5%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저는 30%의 매수가 유효하다는 관점인데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 자, 이 점 때문에 비중 5%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향후 관점에서 바닥 83,400원을 탄탄하게 좀 지지해 준다면 이 지지 구간 형성 이후에 추가 포트 비중 5%, 단기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신다면요.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화학사업의 우려감이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동박사업 매출 포지션의 확장을 고려를 한다면 수익성은 앞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와 관련해서 점유율의 아성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관련해서는요. 83,000원에서 85,000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포트 비중 5%라고 해서 왜 작게 주셨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바닥이 완연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5%라고 주셨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바닥이 만약에 이번에 저가로서 확인이 된다면요. 그 이후에는 추가로 또 10%의 분할 매수 의견도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SKC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1월에 설립돼서 2021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2017년 4월 은행법에 근거해서 은행업 본인가를 취득했습니다. 동사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등 다양한 수신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여신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 플랫폼과 연계,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제휴 상품과 신용정보 및 해외 주식 투자 등의 제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의 모바일 뱅킹과는 차별화된 사용자 중심의 상품 등을 제공하며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되는 고정비 성격의 비용을 플랫폼과 상품 개발에 투자하는 구조적 강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1조 649억 원, 영업이익 2,569억 원, 당기순이익 2,04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2.4%, 영업이익은 109.6%, 당기순이익은 79.6%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수익의 증가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익의 증가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뱅크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회사 수시공시 관련 의무,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공시 발표를 했는데 일종의 예고 공시입니다.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입니다. 공시의 제목은요, 2022년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관련 수시공시의 내용은요, 회사는 다음과 같이 자사주 취득 또는 소각 등의 주주 환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 그리고 주주 친화적 경영 강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예정 시기는 2022년 회계 결산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 시점입니다. 규모는 사업 실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보 제공 대상자는요,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 기관인데 상기 주주 환원 정책은 경영 환경 및 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즉 내용을 보면 2022년 주주 환원 정책을 위해서 예고 공시를 했는데 첫 번째 자사주를 취득해서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또는 소각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 실적과 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 가치 제고 그리고 주주 친화적 경영 강화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자사주의 취득과 소각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밝혀진 바로는 배당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시점, 이거를 왜 예고만 합니까? 지금 바로 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좀 이야기하는데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 사업년도 만에 결산 실적이 모두 다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이익 가능 범위가 얼마 정도 추산이 되면 이 범위 안에서 자사주를 얼마 규모로 취득할지 또는 소각을 할지 또는 배당금을 얼마큼을 좀 지급하면 적절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2022년 3월 정기주총 이후에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좀 크다.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4월 말 이전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설명회 개최 안내를 발표했는데 회사는 11월 2일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3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위한 컨퍼런스 콜을 좀 준비하겠다. 지금 최근에 52주 신저가 기록을 한 이후에 카카오뱅크 연이어 끊임없이 좀 추락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사업 성과와 경영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하고 이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호적인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아닌가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산 실적의 공시 예고인데 회사는 3분기 실적에 관련된 잠정 실적 공시를 2022년 11월 2일에 잠정 실적을 공시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던 카카오뱅크가 주주 환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배당과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2022년도에 대해서 이 가능 범위가 결산이 돼야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서는 내년 3월쯤에 정기 주총 이후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3분기에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그래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지금 분위기 전환 관점에서는 저는 반드시 좀 잘한 결정은 맞다. 그런데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게 완전 패닉이에요. 네. 고가 대비 지금 하락폭을 좀 대충 계산해봐도 마이너스 80%가 넘을 겁니다. 오늘도 신저가 좀 갱신을 했는데 제가 오늘 개장 방송에서 좀 이 카카오뱅크 좀 다뤘어요.
다뤘는데 18,350원. 지난주 18,350원이 신저가인데 오늘도 신저가를 좀 갱신을 하면서 지금 17,800원대까지 하락한 17,800원의 신저가를 또다시 갱신하는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런데 카카오뱅크 전반적인 카카오 그룹주의 끊임없는 추락, 성장성에 대한 의문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좀 비교적 양호한 실적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3분기 추정 매출액도 지금 순위까지면서 44%대의 성장을 좀 어느 정도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3분기 실적 예상치가 순이익 한 750억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44.2%가 좀 증가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평가가 좀 냉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리포트죠. 증권사 리포트 영향이 좀 가장 컸습니다. 1만 원대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다시금 카카오뱅크에 오히려 이 성장성이 좀 크게 저해된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흐름도 좀 있었고 지금 3분기 기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반영이 되는데 왜 주가는 반대로 갑니까?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금리 인상의 어떤 기조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주요 이 수익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여신 업무입니다. 여신 상품을 많이 팔면서 수익을 얻는, 즉 대출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오히려 관련된 대출에 대한 제한폭이 있고 오히려 신용대출의 역성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어떤 수익성 악화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 기우에 불과하다.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의 악재의 이면들을 좀 보면 카카오 게임즈는 라이온하트의 상장 이슈로 인해서 모회사 디스카운트 이슈가 좀 부각됐고요. 두 번째,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어요. 자, 이런 손실, 영업 손실의 어떤 이 우려감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악재는 맞는데 지금 카카오뱅크는 너무나 지나친 과매도 구간은 맞다. 지금 추이적으로 보면 오늘도 신저가를 좀 갱신을 했기 때문에 실적과 전혀 다른 양상은 리포트에만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다. 지금 시장이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것은 그때 갔을 때 문제죠. 지금 3분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어떤 이 카카오뱅크의 흐름들을 좀 보면 너무나 지나친 과매도 구간은 맞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 흐름을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 리포트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권사에서 내놓는 리포트가 이렇게까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게 증권사에서 이게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근데 과거에 우리가 사례들을 좀 보면 네. 증권사 리포트가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그렇게 급등했고 만약에 안 좋다고 해서 오히려 더 나빠졌느냐. 네. 단순 참고 사항으로만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의도해서 카카오뱅크의 뭐 악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주가의 어떤 하락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코멘트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이걸 인위적으로 했던 최근의 기관과 외인의 행보들을 보면 하락 배팅에도 돈을 버는 건 역시나 외인과 기관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 리포트는 시적절성이 좀 의문이 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우리가 좀 팩트적인 부분들, 실적적인 측면이나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우리가 고민해 볼 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장사를 잘하고 있고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도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것은 뭐다? 매수의 관점이죠. 언젠간 이 기대 가치에 부응을 좀 해줄 것이다. 그런데 카카오뱅크의 악재 요소는 최근에 이 고금리 기조, 지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는 것 관점에서는 이 금융주, 은행주와 보험업 관련 종목들의 이 수혜로 좀 작용되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는 이게 피해주다? 이런 논리도 저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일단 3분기 기저 실적 안에서 카카오뱅크라고 해서 부동산 경기 지표의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어떤 시그널은 지금까지는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점에 따라서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공격적인 어떤 여신 또는 이 대출 규제 부분도
저는 이 고금리 기조화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을 때 상대적인 대안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의 어떤 이 수혜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저는 발상의 전환 관점에서 카카오뱅크는 매수의 유효 관점으로 좀 봤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우선 증권사 리포트에 관련해서는요, 참고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투자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계속되는 하락장 속에서 어딘가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증권사 리포트, 대표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에서 매수의 기회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카카오뱅크 얘기 살짝 다뤄보긴 했습니다. 시황을 다룰 때 금리 상승이 오히려 카카오뱅크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도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2023년도 이후에 연간 대출 성장세를 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이 리포트 하나 때문에 회사가 마치 큰 폭의 이 불안기를 좀 접어드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어떤 신호점은 금융주, 보험 관련 업종은 이 고금리 기조에서는 수혜주가 맞습니다. 수익성이 좀 제고될 수밖에 없죠. 이 금리, 여신 상품은 이 고정금리로 이 대출이 나가지는 않죠. 네. 우리가 뭐 2.3%의 대출을 실행했는데 지금 뭐 금리 기준 한 5%대 중반. 저는 그렇게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어떤 확정된 어떤 고정금리를 적용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정한 어떤 정책 자금이 아닌 이상은 변동금리를 하죠. 기준금리 플러스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 은행, 금융업 관점에서는 이 변동금리의 어떤 적용 효과는 수익성의 개선 효과로 작용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왜 악재로 좀 인식되는가. 오히려 이 고금리 기조안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하는 관점에서 전 수혜 관점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체크하는 포인트가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오늘 17,800원 신저가 갱신을 좀 했습니다. 또 신저가 좀 갱신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좀 가장 좋습니까? 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매수의 관점으로 구간 설정을 좀 해줬는데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마이너스 20% 30% 더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투자 심리상 굳이 매수를 해서 돈을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이었던 것 뿐이고 추세 지지를 탄탄하게 해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바닥 확인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측면이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7,800원 오늘의 신저가가 최종적인 바닥이 맞다면 17,8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이렇게 봤습니다. 17,800원에서 저는 18,500원, 18,500원의 구간은 비중 10%의 분할 매수 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아직은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17,800원이 탄탄하게 지지해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17,800원에서 18,500원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에는 확실히 금리 상승이 이런 여신 상품에서 분명 수혜로 작용할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상에서 지금이 만약에 바닥이 맞다면 17,800원에서 18,500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닥이 확인됐을 때 얘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었던 카카오뱅크까지 오늘 SKC와 카카오뱅크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궁금증 많이 해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든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내일부터는 조금은 더 분위기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